네, 시장에 또 뉴페이스가 등장한 모양입니다. 매력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기업을 뎁스 있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가 되겠고요. 미투젠, 이토록 매력적인 뉴페이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합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게임 통신 애널리스트입니다. 윤을정 연구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배경 화면에 지금 뒤에 나가고 있는데 다양한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소프트한 화면 저희 좋아합니다. 네, BTS도 좋아하고. 자, 지난 8월 18일에 새롭게 신규 새내기인가 봐요, 미투젠. 네. 모바일 소셜 카지노 및 게임 개발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미투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디알로 상장이 되는 홍콩 법인이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기업인 미투온이 최대 주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 카지노라는 그 장르와 이제 일반 캐주얼 게임, 카드를 좀 기반으로 하는 게임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캐주얼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좀 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캐주얼 카드 게임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슬롯 머신 게임들이 이제 주를 자리하고 있고요. 캐주얼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퍼즐 게임이나 이제 매칭 게임이라든지 이제 PC에서 상당히 유행을 했던 그 솔리테어라는 게임, 이런 게임들이 이제 좀 캐주얼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자면 소셜 카지노가 한 4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를 이제 솔리테어와 이 트라이픽스가 좀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라이픽스나 뭐 솔리테어 이쪽은 그냥 장외 기업들인가요? 뭐죠? 게임의 이름이고요. 아, 게임. 솔리테어는 그 윈도우나 이런 PC에서 아마 한 번씩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해봤어요. 카드를 순서대로 맞추는 게임입니다. 아, 그래서 네, 네 옛날에? 맞습니다. 그 이제 5일차 지뢰찾기랑 순으로 비슷하게? 맞습니다. 네. 맞추는 그 게임이고요. 모바일로 그거를 가장 먼저 출시를 했던 게 이제 미투젠이고요. 트라이픽스는 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퍼즐 게임, 좀 아케이드 형식의 퍼즐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임이고요. 아, 저게? 네네. 트라이픽스? 베이스는 카드를 활용한 카드? 게임입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옛날 버전에 이제 카드 이렇게 네. 매칭시켜가지고 뭐 넘어가고 뭐 하여튼 해본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미투젠은 동종업계 이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게임을 플레이할 때 게임 내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애플이나 이런 구글 같은 마켓에 30%씩 수수료를 제공을 해야 돼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미투젠이 제공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캐주얼 장르의 그 카드 게임이 절반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 게임들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리테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이 광고 매출 비중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광고는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높은 마진율을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뭐 새로 이제 신작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해서 뭐 MMORPG나 이런 장르의 게임을 낼 때는 마케팅을 좀 출시 분위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미투젠이 제공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이벤트나 내지는 뭐 좀 매출을 드라이브 하고 싶을 때 이제 이벤트성으로 하는 마케팅 집행 외에는 이제 신작 출시 시점에 좀 대규모 집행을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성, 이제 지난 분기 기준으로는 4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장르별 게임률을 볼 때도 이제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는 결제 비중이 더 높지만 그래도 마진율이 한 50% 이상씩 나오고 있는 장르고요. 솔리테어나 이런 이제 트라이픽스 같은 경우도 광고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RPG라던가 타사의 게임들보다는 인기 그 수익성이 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속보 하나 잠깐만 전해드리고. 네. 코로나 어제 이제 19 신규 확진 환자는 267명, 267명이 나왔고요. 나흘 연속해서 200명대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거는 뭐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행스러운 일. 저렇게 좀 가야 되니까. 네. 윤을정 연구원이 지난주 못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 셧다운?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셨는데. 소셜 카지노 그러면은 사실 이제 원천적으로 궁금한 거는 W게임즈라는 기업이 또 있긴 하고 네. 경쟁 업체 중에 그리고 이제 카지노라는 게 이제 오프라인 카지노는 우리나라는 강원랜드
뭐 내외국인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외국인 전용의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미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만 몇 명을 한꺼번에 해고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카지노라 그러면 관심은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현행 법령상 실제 그 돈이 오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이 수익성이 창출이 되니까 궁금하기는 광고를 붙이나 그래서? 이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일단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국내에서는 게임 자체를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제가 농담으로 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소셜 카지노라는 장르가 이제 제공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는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요? 중국, 한국, 북한 이렇게 세 나라에서는 약간 농반, 네, 농담반 진반이겠네요. 진담반으로 이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대신에 북한은 뭐 특성이 있으니까 네. 좀 그렇다 치고 그렇죠. 중국도 좀 저게 안 되는군요. 중국은 사행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특히 게임에서 있어서 그런 황금성이나 그런 부분에 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카오를 가지고 있고. 네, 하이난의 리조트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북한도 사실은 이게 그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했지만 원산 갈마지구에 그 관광단지를 만들고 카지노를 들이고 싶어하는 거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경제를 어떻게든지 지금 거기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이 카지노라고 하는 분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면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자꾸 막아버리는 부분도 있는데 막는다고 될 일 같지는 않고. 하여튼 소셜 카지노 중심으로 실적이 성장했다고 하는 미투젠. 최근에는 이제 캐주얼 게임 중심으로 또 이것이 약간 다변화되고 있는 면인데 캐주얼 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솔리테어와 솔리테어. 이 트라이픽스 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솔리테어는 그 PC에 있던 게임을 모바일화를 그대로 시킨 게임입니다. 트라이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투젠에서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한 게임인데 이제 캐주얼이라고 하면 어떤 뭐 스토리나 내지는 이제 뭐 MMO처럼 캐릭터를 만들어서 키우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좀 이제 타임 킬링용으로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주로 이제 퍼즐이나 뭐 보드라던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간단한 두뇌를 쓰는 게임들을 캐주얼 게임이라고 많이들 지칭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즐길 수 있고 광고의 비중이 높고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까 그 소셜 카지노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광고를 보고 이 코인을 충전할 수도 있지만 현실 카지노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슬롯 머신을 돌리고 싶다. 네. 그럴 때는 이제 현실의 동전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셜 카지노는 가상의 코인을 가지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따라붙어요. 이 코인을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한계가 되니까 그렇죠. 조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코인으로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황금성이 예전에 왜 높고요. 우리 넷마블 얘기했지만 뭐 고스톱 머니 뭐 무슨 머니가 뭐 맞습니다. 몇 조 원. 네. 막 이렇게 또 바꿀 어쩌라고 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불법 도박과 그렇게 될까봐 그런 게, 막고는 예. 있고요. 사실 좀 대신- 양성화를 네. 시키고 건전화를 시켜서 좀 잘 규제하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고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많은 게 게임 분야에서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카지노 그러면 라스베가스 샌즈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샌즈 그룹은 마카오에 가도 있는데 그 자기네 온라인판에서의 그런 코인을 쌓아놓으면은 오프라인에서도 그거를 쓸 수 있게끔 연동을 일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알지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가지고 키우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이 그렇죠. 소셜 카지노가. 제일 크게 그렇죠. 받았죠. 타격을. 그렇죠. 2분기에 결제액으로 제가 돈을 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말하면 갖고 있는 코인을 다 쓰면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결제액이 플레이 타임과 조금 비례하는 측면이 조금 있고요. 이 카지노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대리 충족을 좀 그렇죠. 하고. 대리 만족을 게임으로 하고 이 W도 그렇고 미투젠도 그렇고 실제 마카오나 실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슬롯과 굉장히 유사한 게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APK 파일로 플레이를 좀 해봤었는데 그렇죠. 애널리스트니까 해봐야 될 거 그렇죠. 실제 카지노에서 플레이하는 것과 이제 큰 차이가 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사한 플레이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집안에 갇혀서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MMO나 이런 좀 이제 하드코어한 장르보다는 이런 퍼즐류 아니면 이제 이런 소셜 카지노류 두뇌를 좀 아니면 써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카드 게임류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수혜를 정말 게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은 분야가 소셜 카지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고스톱 붙어버리면 어우구야. 치매 예방용으로 막. 그렇죠.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웹보드 규제가 모바일 쪽에 풀리다 보니까 네. 이제 결제 한도라든지 뭐 이런 걸 정부가 좀 이제 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출시했는데 웹보드 전체 결제액만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 이제 보통 20% 이상씩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느는 효과가 있었고요. 네. 모바일 쪽에서도 이제 퍼즐이나 이런 장르를 보면은 이제 뭐 NHN이나 네오이즈의 그런 이제 모바일 웹보드 게임들이 굉장히 매출 상위권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하나의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냐고 하시지만 알면 알수록 재밌는 기업이에요. 저도 신규 상장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한번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캐주얼 게임 매출 전망 및 라인업 확대 내용 요거 또 해주시겠어요?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라이픽스 시리즈 외에 이제 조금 스피노프 격으로 게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게임이 네,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뭐죠? 그 3매치라고 그 퍼즐에다가 인테리어 기능을 겸해요. 이제 뭐 홈스케이프라던가 뭐 이런 꾸미기? 꿈의 가상의 집이라던가 꾸미기 이런 거군요. 꾸미기 요소를 적용한 이제 퍼즐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프렌즈 타운이나 이런 최근에 나왔던 퍼즐들은 그런 꾸미기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걸 넣어서 이제 올해 이제 4분기에 이 똑같은 장르의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기존 트라이픽스 IP를 적용은 하되 이 게임 특성들은 그런 이제 인테리어 기능 플러스 3매치 기반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런 이제 좀 퍼즐류의 캐주얼 게임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트라이픽스 같은 카드 캐주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게임 매출이 초반에 집중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차근차근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나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장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올해 4분기를 시작으로 이제 한 5개 정도 라인업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도 이런 캐주얼 장르의 어떤 확장성은 계속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소셜 카지노에 대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네. 국내에서는 W게임즈도 그랬지만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사 대비 이 소셜 카지노들이 좀 밸류를 덜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할인을 받는 측면이 있고요. 어떤 규제 때문에. 네, 그렇죠.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소셜 카지노 시장 자체가 PC는 성장이 멈춰 있어요. 네. 모바일만 성장을 하고 있고 PC가 좀 멈췄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고요. 또 캐주얼 라인의 어떤 라인의 확장이 된다는 거는 소셜 카지노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이제 무기가 더 강력하게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나 밸류 측면에서나 훨씬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월요일에 주가가 갑자기 오른 건 무슨 이유인지 혹시? 카카오 게임즈랑 연관을 좀 지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사 2개가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 상장을 했던 적이 최근에 이제 좀 유례 없는 일기도 그러네요.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워낙 좀 큰 규모의 이슈를. 상장을 하고 있는데 밸류 측면에서 이제 순이익단을 따져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와 미투젠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절대 네, 절대적인 액수 비교를 하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저희 자사 추정치 기준으로는 네. 연간으로 한 75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미투젠 같은 경우는 지금 43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밸류를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만 그렇죠. 공모가 기준으로 이미 PR이 20배가 넘어가요. 2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모가 기준으로 미투젠이 8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이 미투젠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주가가 그렇게 좀 좋은 흐름, 상장 당일에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중국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약간 신규 상장인데 또 소셜 카지노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프리미엄 디스카운트가 선뜻 손을 대기 있었던.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미투젠 같은 경우는 홍콩 기업이기는 하고 대표이사도 홍콩 분입니다만 네. 이사진의 절반이 한국인이고요. 아. CFO도 지금 한국 분이 역임을 하고 있고 네. 대주주인 회사 자체도 한국 회사. 가 이제 거의 과반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라건 물량도 크지 않고 유통 물량이 지금 25%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회계의 불투명성 내지는 배당을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업이 네네. 또 독특한 거는 또 배당? 네, 배당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당기 순위 기준으로 66% 정도를 이제 배당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순이익의 60%? 그렇죠. 다 돌려주네. 성향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배당 성향이고요. 사실 애플 얘기할 때 애플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익을 지금 계속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주환원 그렇죠. 정책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그래서
아이고 야른데. 배당 저렇게 많이 주는 회사를 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미투젠도 60, 야 대단하네요. 작년에 60%였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40% 정도를 네. 타겟으로 하고 있고. 너무 많이 돌려주면 안 되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최소 40%를 배당을 하겠다. 아. 실적이 기대치보다 더 나오면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같은 최소 저금리 시대. 그렇죠. 이런 네. 저금리 시대에 40%는 최소한 배당을 하겠다. 근데 사실 코스피 종목들 기준으로 이제 그 시가 배당률을 살펴보면 우선주까지 하더라도 가장 이제 평균치로 봤을 때 한 2~3% 정도 나오면 좀 잘 나온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미투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저렇게 배당을 한다면 5% 정도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 주가 기준으로는 이제 3% 후반대로 내려오게 되는데 네. 정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배당까지 이렇게 많이 주는 기업은 특히 게임 산업에서는 저는 찾아보기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수익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하느냐? 올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8%, 순이익 맛도 이제 28%까지 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는데 배당을 거의 이제 번 돈의 과반 가까이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에게 현금을 조금 주기 위해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자도 같이 받게 되잖아요. 네. 오히려 대주주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는 배당에 대해서 좀 충분히 실시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보장 같은 게 되는 거죠. 저는 배당과 성장이 같이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 이익이 이렇게 두 자릿수씩 뛰는 기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이라는 우려 내지는 뭐 배당을 안 할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이제 성장하는 게임사 중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 특히 좀 저렴하잖아요. 8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오른 건가요? 국내 게임사 평균으로 그 PR 따져봤을 때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게 되면 네. 15배 정도면 이제 좀 거의 하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30배가 넘어가고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18배, 19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10배 초반의 밸류에다가 성장과 배당이 같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얘기 윤울정 연구원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손은 자꾸 사 이러는데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타이틀 자체를 그래갖고 이토록 매력적인 뉴페이스였는데 내용이 괜찮아요. 그럼 미투젠의 추후 실적이나 주가 전망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주가가 지금 상장하고 좀 차근차근 오르기보다는 이제 몇 번씩 주목을 받으면서 좀 튀었던 그런 전력이 좀 있는데요. 실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익 기준으로는 올해 한 30%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회사 측에서 제시했던 올해 실적의 가이던스는 제 추정치보다 높습니다. 네. 훨씬 높게 제시를 했지만 저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해도 25% 이익 성장은 이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신작들이 지연되지 않고 캐주얼 게임들이 출시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익 성장은 올해 정도 추세 지속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주가 흐름도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있었고 그런 대비에 대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아직까지는 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이제 청약을 받고 있지만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밸류 측면에서 같이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네.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밸류를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미투젠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피어 밸류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로는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좀 공개되지 않았던 재료나 이벤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괜찮아요? 하이난 네. 회사에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컴플레인에 괜찮습니다. 또 걸리실까 봐. 자료에서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네. 하이난에 하이난, 중국에서 그 카지노 리조트를 설립을 하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하. 그 리조트 슬롯 머신에 이제 미투젠이 소프트웨어, 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뭐 예상 매출이나 이런 걸 아직 추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상징성이 중국 좀 정부가 강하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하이난의 카지노 리조트, 이 복합 리조트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건 거기 가는 이용자들이 이 미투젠의 모바일 게임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실적이나 뭐 배당이나 이런 수치적인 걸 넘더라도 네. 좀 이제 이벤트성 내지는 주가에 대한 관심을 끌만한 요소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아마 좀 더 가시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리스크가 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차이나 리스크가 오히려 대주주가 중국계나 홍콩 쪽이라면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중국과 만약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그거는 측정이 좀 어렵지만 근데 사실 미투젠 같은 경우는 홍콩 기업이기는 한데요. 네. 매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북미 지역이랑 이제 일본, 대만 이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온라인상이니까. 네, 그래서 중국과 좀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중국 내에서의 사업 비중이 거의 없고 네. 대부분 이제 북미 지역이나 이쪽이고 미국에서 지금 제재하려고 하는 중국 게임사들은 텐센트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네. 텐센트의 계열사거나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텐센트와 연관이 크게 없는 미투젠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겠네요. 네, 그런 규제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롭죠. 하여튼 거의 이제 외국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골드만삭스는데 레포트 내면은 컨빅션 바이 저희 가끔 쓰지만 네. 확신 매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공격적인데 국내는 그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등급을 봤을 때는 혹시 TP를 정해놓으신 게 있나요? 4만 원으로 제가 4만 제시를 원으로? 했었고요. 공모가가 27,000원으로 네. 시작을 했었고 네. 현재 주가는 이제 3만 원 중반대까지는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4만 원 언더에서는 밸류가 비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있고요. 4만 원에 도달을 하더라도 이제 피어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 목표가에 도달을 하더라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있어, 색깔이 있어 참 좋은데요. 대충 보면 뭐 아니면 말고라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시청자들이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저도 싫어하지만 하여튼 잘 들었어요, 미투제는. 자,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카카오 게임즈 잠깐 좀 덧붙여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이 끌고 있고 또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개발 내지는 퍼블리싱을 하는 게임 회사다 정도 내지는 카카오 이제 계열사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까지만 보통 이제 많이들 공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카카오 게임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카카오 메신저 플랫폼의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르를 플레이하는지 네. 내지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지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카카오의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 마케팅을 하고 프렌즈 IP를 가져다 게임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카카오 게임즈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확장성이 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마케팅에 막 수백억 원씩 큰 대작 게임의 경우에는 쓰게 되는데 그렇죠. 이모티콘이나 이런 카카오톡에서의 어떤 메시지 친숙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인 비용으로 이제 이용자에게 좀 친근함을 내세울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카카오 프렌즈 IP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게임을 카카오가 직접 이제 카카오 프렌즈 게임즈에서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굉장히 큰 매력이고 올해 11월에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신작이 나오는데요. 엘리온이라고 네.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기업에서 내는 이제 신작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1월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PC 쪽을 먼저 출시된 후에 이제 네. 내년에 모바일에 나오게 되는데 그 전체를 저겁니까? 그렇죠. 네. 전체를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모바일은 우선 협상의 대상자로만 되어 있고요. 네. PC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가 직접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가 사실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지금 뭐 크래프톤의 장외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카카오 게임즈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엘리온 같은 경우도 게임성에 있어서는 배틀그라운드만큼의 흥행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개발했고 게임성이 높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작 게임들의 출시나 이런 앞으로 나갈 좀 이제 개발력의 확충을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공모가 기준 1.7조 원 정도 시가총액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네. 장외에서 이미 3조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2조 원 이상은 무난하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게임 통신 애널리스트고요. 윤을정 연구원이었습니다. 미투젠 잘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